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커말 1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번 도서는 커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을 압축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정리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핵심 정리 이 내용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과 내용 외에 추가적인 설명 부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최신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컴퓨터 시스템의 활용 부분입니다. 윈도우즈의 기본 요소와 기능인데요. 윈도우즈의 기본 요소에서는 선저명,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러그 앤 플레이, 그 다음에 개체 연결 및 삽입, 요 네 개가 핵심이에요. 선저명 멀티태스킹에서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강제 종료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예전에는 CUI라 그래가지고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죠. 근데 이제는 윈도우를 쓰면서 마우스나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따로 하드웨어에 대한 그 요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드웨어 구성 및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 연결 및 삽입이라고 해서 OLE라고 하는 이 기능,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들을 다른 문서에서 자유롭게 삽입하고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기본 요소 핵심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에서는요, 여기 에어로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에어로 피크,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스냅. 요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직접 윈도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실습을 해 보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시스템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NTFS 이 파일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에 적합한 이런 파일이죠. 예전에는 FAT하고 FAT32 이렇게 파일을 쓰긴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NTFS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부팅과 종료로 가서요. 부팅 과정, 그 다음에 다중 멀티 부팅 내용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부팅의 고급 옵션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안전 모드 사용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컴퓨터가 비이상적일 때 이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를 최소한의 기능으로 부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CD-ROM, 프린터, 네트워크, 사운드 카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종료인데요. 바탕 화면에서 Alt F4키를 누르면 그 윈도우즈 종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 대화 상자에 4개의 작업 목록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작업 목록이니까 각각의 내용들을 표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넘어가서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예요. 바탕화면에서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면은 작업 관리자 창이 나타나는데, 아니면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 관리자 이렇게 이 창을 우리가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 탭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이 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세서 탭에서 하는 내용, 성능 탭에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앱 기록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표에 있는 이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하고 키보드 사용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바로가기 단축키라고 하는데요. 바로가기 키가 있고 윈도우 로고 키가 있는데요. 이 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가 있어요.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복사나 잘라내기 이런 것들을 할 때 데이터가 임시로 기억되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하면 이전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그리고 시스템을 재시작하면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삭제되죠. 클립보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실습을 해서 뭐 잘라내기나 복사하기는 실습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런 실습을 통해서 클립보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요 내용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하고 창 사용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윈도우즈 화면에 대한 그 창에 대한 구성 요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창 배열 내용, 창 배열에서는 어떠한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창 전환은 앞서 설명한 그 바로가기, 단축키와 같이 요 키들을 실습을 통해서 꼭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메뉴 및 작업 표시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죠. 시작 메뉴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메뉴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에서 보이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단축키 또는 윈도우 로고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작 메뉴를 나타내게 할 수 있죠. 시작 메뉴에서 할 수 있는 작업과 시작 메뉴의 이 화면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메뉴 항목에 따른 항목 내용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뭐냐면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 메뉴, 그것을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설명이니까 이 부분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그 특징 의 내용을 보면은요, 작업 표시줄에서는 그 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의 상하 2분의 1까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작업 표시줄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려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 이 체크를 해제를 해야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위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그 설정 창에 보시면은 이 항목들이 그 기존과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 설정 내용에 핵심 내용만 다루었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작업 표시줄에 그 바로가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그 내용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 작업 표시줄은 기존 그 버전의 윈도우하고는 많이 좀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관련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한글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등록한 고정 프로그램 단추 등이 표시되는 것이다. 그렇죠. 작업 표시줄은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 조절할 수 있으며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까지만 늘릴 수 있다. 이건 틀렸죠. 2분의 1까지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 잠금. 자, 예전에는 없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작업 표시줄의 크기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의 맨 아래쪽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답은 지금 7번, 2번이 지금 옳지 않은 내용으로 2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표시줄의 내용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인데요. 바탕화면의 특징부터 해서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보기 메뉴하고 정렬 기준 이 메뉴가 출제가 좀 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파일의 그 다른 위치에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바로가기 이콘은 삭제해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가기 이콘은 얼마든지 삭제를 해도 됩니다. 내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등록할 수 있고 또 삭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꼭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그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에 대한 내용,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하고 보기 탭, 그 다음에 검색 탭 이렇게 있는데, 일반 탭하고 보기 탭에 대한 그 내용,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기 탭에서는 고급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두 개의 탭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과 폴더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일의 특징, 그 다음에 폴더의 특징, 여러분들이 가볍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파일에서는 그 각 파일의 종류들, 그러니까 확장자죠. 그 확장자에 따라 그 파일명을 파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일 속성이라서 파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속성 선택하면 파일 속성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각 탭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역시 일반 탭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폴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폴더 속성에도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일반 탭과 공유 탭에서 할 수 있는 이 작업들, 우리 표에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속성이 있는데 디스크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드라이브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 속성 메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각 탭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속성에서는 일반 탭, 그 다음에 공유 탭, 특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작업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표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파일과 폴더의 이동 복사 삭제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자, 파일과 폴더의 이동 그리고 복사 하는 방법인데요. 뭐 메뉴에서 할 수가 있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로 할 수가 있고 드래그로 할 수가 있고,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되고, 특히 같은 드라이브에서 또는 다른 드라이브에서 이동 복사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삭제는 뭐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늘 또 컴퓨터 사용하면서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과 폴더의 이름 바꾸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휴지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휴지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휴지통에 대한 특징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그냥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파일을 그냥 삭제를 한 상태에서는 컴퓨터 용량이 줄어들지가 않죠. 그래서 완전히 삭제를 하려면 휴지통 비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서 또 파일을 복원하는 그런 방법을 또 설명해 놨으니까 파일을 복원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 그 속성 대화 상자가 있죠. 거기에 있는 각 항목의 내용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및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색 내용은 어떤지, 검색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검색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검색 내용은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PC하고 파일 탐색기로 넘어갈게요. 내 PC하고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가 여러분들 윈도우즈 탐색기가 파일 탐색기로 이렇게 명칭이 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 대한 내용에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이 방법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창의 구조, 이 아이콘 모양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이 모양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우리 앞에서 바로가기 키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아이콘 보는 그런 그 메뉴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그 정렬하는 그런 정렬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 프로그램 활용하기인데요. 보조 프로그램 활용하기도 기존과 좀 내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약간 새로운 항목이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장과 워드패드 그림판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이 세 개가 가장 출제가 좀 많이 되죠. 그 중에서 메모장에 대한 내용, 메모장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OLE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문서에 대해서만 글꼴 스타일, 글꼴 크기 이걸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하고 워드패드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워드패드는 그 OLE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글머리 끼워 찾아바꾸기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림판의 내용도 기존과 동일하니까 파일 형식이 어떤 파일 형식을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 그림판에서도 OLE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캡처 도구에도 캡처를 할 때 그 어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벗어나서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메디아 플레이어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문자표, 단계 레코더 이런 거, 이 단계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도 기존과 동일하니까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조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그 성격인데요. 유니버셜 앱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계산기가 예전에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니버셜 앱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계산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산기 내용까지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고, 그림판 그 3D 이거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에요. 비디오 편집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언급한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및 프린터 설정으로 와서요. 프린터의 설치 과정에서는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이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언제 로컬 프린터를 선택하고 언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다라는 거. 이 설치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기본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 프린터.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인쇄가 수행되는 그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인데, 기본 프린터는 설치 가능한 프린터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 프린터로 사용할 프린터는 딱 한 대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도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보시면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탭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작업 제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쇄 관리창에 대한 내용, 이것도 좀 중요하죠. 문서 이름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인쇄 일시 중지, 그 다음에 모든 문서 취소, 공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풀이에요. 프린터 하면은 스풀,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풀은
저속의 그 출력 장치와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서 그 속도 차이를 해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요. 인쇄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또 처리할 수가 있죠. 인쇄를 진행하는 동안 내가 별도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플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플에 사용될 디스크의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대신 인쇄 속도는 느리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제어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어판에 있는 내용도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그 분야가 조금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명칭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제어판 첫 번째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세 개의 항목이 있죠.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설치된 업데이트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가 있고. 자,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능 사용 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 켜기 끄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거 변경 내용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뭔가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때 반드시 프로그램 및 기능 이쪽으로 와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거를 해야만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한다든가 임의의 폴더를 우리가 삭제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으니까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이 많이 출제되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이게 2018년도에 그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윈도우즈 그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을 설정, 켜기 하거나 끄기,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자동 수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업데이트가 자동 수행되도록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메뉴는 없으니까 앞에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도 대화 상자가 있는데요. 그 각 탭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드웨어 탭, 그 다음에 고급 탭, 이 부분 특히 고급 탭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표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치 관리자예요. 장치 관리자는 하드웨어 장치의 그 드라이버를 설치 및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설치할 수도 있고 추가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의 올바른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된 그 부수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제어판 장치 관리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접근성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접근성 센터는 내용이 중요하죠. 이거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켜야 됩니다. 그 부분. 특히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기 쉽게 설정,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비 테마 선택, 그 다음에 요 바로가기 키를 누르면 고대비를 켜고 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돋보기 켜기, 그 다음에 깜빡이는 커서의 두께 설정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고정키 켜기, 토글키 켜기, 필터키 켜기의 이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하고 마우스. 자, 여기도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키보드 대화 상자에서는 그 속도 탭에 대한 내용, 속도 탭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에서는 단추 탭, 그 다음에 포인터 탭, 포인터 옵션 탭,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키보드하고 마우스 내용 기억하시고,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 의외로 표에 있는 이 설명도 중요한데요. 이 항목,
이 항목을 네 가지 항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글꼴 확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설치되는 폴더의 위치,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 예전에는 그냥 이 디펜더라는 말이 없었죠. 윈도우즈 방화벽인데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이 나오는데, 사용자 계정에서는 이 세 가지의 계정, 표준 사용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게스트, 각각 세 개의 계정에 따른 설명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및 유지 관리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인터넷 옵션에 대한 내용들, 특히 여기도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 중에서 일반 탭에 대한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탭에 대한 내용,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설정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또 중요하죠. 이게 시스템, 아까 그 제어판에도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게 조금 좀 분리가 되는데요. 요거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왼 왼쪽에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설정을 누르면 윈도우즈 설정 창이 따로 나와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시스템의 내용하고 개인 설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다뤘는데요. 시스템의 내용, 우리가 제어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과 윈도우즈 설정에서의 시스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되, 특히 여기에서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방향, 그 방향은 가로 세로 대칭,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과 그래픽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는 최대 10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개인 설정 중요하죠. 예전에는 요게 이제 그 제어판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어판이 아닌 별도의 그 윈도우즈 설정에 따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 중요해요. 배경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그 다음에 특히 그 잠금 화면에 대한 내용, 거기에서는 화면 보호기 실행에 대한 내용이 꼭 언급이 되니까 그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제어판에 있는 접근성과 비슷하니까 요거는 가볍게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